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차세대 디램 표준안 발표, 메모리 신시장 활성화입니다. 자,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나옵니다.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제덱이 디램의 새 규격인 DDR5의 표준안을 발표했는데요. DDR5는 기존 DDR4와 비교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빠르고 최대 용량도 4배 높으면서 소비 전력이 9%가량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DDR5의 표준 규격이 발표되면서 DDR5 시장도 빠르게 커질 전망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IDC는 DDR5의 매출 비중이 2021년에는 전체 디램 시장의 25%, 2022년에는 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빅3 업체는 DDR5 디램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2018년에 DDR5 디램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표준안이 확정된 만큼 이들은 인텔, AMD 등과 협력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역시 DDR5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생산을 가속화하는 분위기입니다. DDR5 수혜주로는 반도체 섹터와 함께 또 후공정 업체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심택이 전날 13% 정도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유니테스트, ISC, 엑시콘 등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DDR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불금입니다. 오늘은 이 두 남자와 함께 하도록 하죠. 자,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부 오프닝 할 때 보니까 박동기 전문가님 별명이 하나 더 늘었어요. 검색 천재? 검색 천재요? 네. 예, 늘은 게 아니라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요? 지난주에는 두 개였었잖아요. 바이오 요정 그리고 금요일의 남자. 근데 오늘 검색 천재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원래 있던 네. 거예요? 원래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네네. 한번 자 검색 천재, 바이오 요정, 금요일의 남자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T본부의 유느님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채팅창에 토마토 TV 유느님 줄여서 시청자분들이 토유님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토유님, 김덕호 FA님과 함께 오늘 금요일 밤을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또 잠시 후에 종목 진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도 꼭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아니, 저 지금 화면 보는데 이 옷이 서 있을 땐 괜찮았는데 앉으니까 굉장히 어깨 깡패를 만들어주는 옷이었네요. 저는 오늘 억강 한보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에는 뭐 호재든지 악재가 조금 소외됐었다? 좀 소식들이 뜸했었거든요. 자, 이제 오랜만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훈풍을 불어올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나왔다. DDR5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좀 용어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박동희 전문가님, DDR5 표준안 발표됐다.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된 게 아니라 엊그제 발표됐죠. 네. 엊그제 팀들이 했었어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괜히 또 그런가요? 금요일까지 지금 넘어온 것 같은데 네. 내용은 사실 단순하죠. 지금까지 반도체 주력이 이제 DDR4였었는데 이게 이제 DDR5에 대한 표준안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한다는 엊그제 지금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속도 늘리고 용량을 지금 늘린 그런 이제 안을 DDR4에서 DDR5로 지금 표준안을 발표를 지금 했죠.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 세대 교체고 아까 이제 소개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네. 지금 반도체 성능을 지금 향상시키는 그런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글쎄 이제 DDR5를 지금 도입함으로 인해서 속도, 용량이 말 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쉽게 예를 들면은 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DDR4가 지금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5로 늘린다는 얘기는 8차선을 지금 16차선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속도, 용량이 지금 늘어나는 이런 수준이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DDR5가 지금 도입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로 인한 이제 신시장이 창출될 가능성. 5G 쪽도 그렇고 뭐 PC
또 서버 또 뭐 이런 쪽 그 스마트폰 각종 그 전방 산업에서 새로운 이제 산업이 또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지금 해볼 수가 있겠죠.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네. 그만큼 커지는 것만큼요. 네. 예,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D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온 건데요. 김덕호 FA님이 이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뭐 사실 DDR이라고 하면은 뭐 농담삼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뭐 댄스 레볼루션, 뭐 오락실에 있는 그 나오고 게임 있어요, 아니냐. 아 그런가요? 아시나요? 펌프, 아니, 뭐 DDR 펌프 알고 이런 계세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그 DDR이라는 단어가 이제 더블 데이트 레이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SD램에 쓰였던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속도가 2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더블 데이트 레이트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SD램 같은 경우에 뭐 SDR 그러니까 싱글 데이터 레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속도와 용량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쓰는 부분들이 DDR2, 3, 4 이제는 5까지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는 버전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속도 비중들 그리고 어떤 전력 소모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소개가 되는 이 DDR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의 D램이죠. 메모리 반도체인데 기존의 D램4와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용량이라든가 속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용량과 속도 늘리는 거는 뭐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용량은 그냥 여러 개 사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 용량에 대한 어떤 응집력도 좋아졌지만 여기에 따른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제 전력 소모량이 너무 과해지면 일단 기기나 이런 것들이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품들이 또 망가지고 우리 뭐 메모리 나갔다, 뭐 보드 나갔다, 메인보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휘발성 메모리도 날아가 버리면 또 못 쓴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시장들이 이제 한국이 뭔가 이 반도체가 결국에는 미래 산업의 쌀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이 쌀에 대한 어떤 품종 개량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제는 훨씬 더 맛있고 좋은 쌀을 밥상에 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터넷으로 뭐 4G에서 5G 뭐 이렇게 가듯이 이제는 DDR4에서 5로 세대 교체가 되는 움직임인데 뭐 용량부터 해서 속도, 소비 전력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 이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상용화 되느냐가 좀 문제일 텐데 상용화 전망은 좀 언제로 좀 체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표준화를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상용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쓰는 시기는 뭐 내일 당장부터 지금 되는 게 아니죠. 네. 그죠? 이게 이제 그 컴퓨터가 하나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D램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또 CPU 같은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게 있죠. 네. 하나만 D램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는 머리는 그대로인데 그죠?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심장이나 이런 같이 쪽만 가야죠.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데서 이제 CPU 중앙 처리 장치도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은 DDR5의 본격적인 확산 시기는 한 2, 3년 정도 후 2022년도 이후 정도가 되어야만이 네.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DDR5의 매출 비중을 지금 시기별로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한 25% 정도는 이미 이제 확산이 지금 시작이 된다라고 지금 봐야 되겠고 그래서 본격적인 확산은 2022년도에 4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본격 확산 시기는 2022년도 이후부터가 예, DDR5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머리를 몸통이 따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2022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2022년부터 이렇게 좀 상용화 될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근거가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이제 DDR3부터 DDR4로 넘어가던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좀 자료를 찾아온 게 있는데요.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DDR4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이전 버전이 규격이 발표된 게 사실은 12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이제 IHS라는 이제 그 마켓 조사, 그러니까 시장 조사 기관에서 만들어낸 자료인데 네. 지금 잘 보시면 아마 숫자가 좀 작지만 가장 오른쪽에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2015년도가 됐을 때는 비로소 이 DDR4가 이제 DDR3
DDR3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는 내용이 이게 나오면서 2011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네, 그렇죠. 2011년도 이제 거의 8월에서 이제 9월 넘어 이 3분기 때 만들어진 자료인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12년도에 이 DDR 규격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그로부터 한 4년 정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뭐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지나갔을 때 이런 점유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네. 이거 이 친구들이 좀 뭔가 실수를 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요? 실제 상용을 했던 기간은 오히려 15년도가 아니라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들에서 맨 하단에 있는 짙은 파란색이 결국은 4D와 관련 DDR4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여전히 비중은 15년도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잘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16년도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는 시장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DDR4가 다 시장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계 전체가 바뀌는 거는 그 임계점이 돌파해줬을 때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닝으로 잡히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는 건데 여전히 지금 규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일부 때도 반도체 관련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적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 드린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2년, 3년 이상을 길게 보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주가는 훨씬 더 큰 보답을 할 수 있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너무 쫓아가려다가 오히려 되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뒤에 앞으로 이제 21년, 22년 될 거다 했는데 이게 한 번 또 미뤄지잖아요. 그럼 주가가 바로 그럴 수 타격받습니다.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재 상태에서 22년에 이제 뭐 44%의 점유율을 예상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용화는 너무 성급하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그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도 더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DDR3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2005년도에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국내에 있는 대형 IT 반도체 대표주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언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거 우리가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상용화의 부분에서 조금 이전과 지금에서의 좀 시장 차이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5G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전산 기지국이라든가 또 그리고 5G가 이제는 일반 우리 가전 제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보 공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메모리 소요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장이 좀 더 이전의 버전보다는 이후의 버전 말 그대로 DDR5를 좀 더 빠르게 접목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 이전보다도 뭐 한 3년, 4년 걸리던 게 이제 2년, 3년으로 좀 단축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관련 종목들 그러면 앞으로 보실 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4세대에서 5세대로 DDR5로 세대 교체가 된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주는 좀 어느 쪽 보실까요? 수혜주는 개략적으로 지금 요약을 하면은 반도체 이제 공정 과정이 전공정이 있고 지금 후공정이 있는데 네. 전공정 쪽보다는 후공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일단 그 후공정에 해당되는 장비나 부품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부품 쪽 종목들과 또 가장 이제 PCB 업체들, 네. PCB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후공정 장비 쪽 중에서는 유니테스트라든지 테크윙 같은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PCB 업체는 또 다양하죠. 최근에 가장 잘 나갔던 심텍 같은 FPCB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 또 외에도 수혜도 잘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반 PCB 업체인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는 지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 쪽에서는 아비코 전자라든지 ISC 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네. 보시면은 앞으로도 좀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공정, 뭐 장비, 부품 쪽으로 좀 종목들 좀 체크해 주셨고요. FA님께서는 수혜주 어느 쪽 보실까요? 뭐 사실 박동기 전문가님이 거의 대부분 좋은 종목들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네. 따로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반도체주들을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시장 전환에 대한 대비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전에 DDR1과 DDR2 그리고 DDR2에서 DDR3 넘어갈 때는 호환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장비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공정 장비라든가 부품 장비 그러니까 제조 장비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네. 오히려 소재나 부품보다도 이게 먼저 현실적으로는 가장 먼저 탑재가 됐을 때 그다음 부품들이 따라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산 라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
분들은 이미 뭐 후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점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테고, 아니면 후공정이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바뀌었을 때 반도체 장비를 어떤 것부터 접근할 것인가, 뭐 웨이퍼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뭐 기기 칩들이 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주들의 라인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네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보시면은 또 종목별로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꼭 반도체 장비라고 해서 또 급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아예 안 그 움직이는 희비가 종목도 있고, 엇갈리죠. 네, 그렇죠.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존에는 이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뭐 우리가 PBR이라든가 PER, 그러니까 고전적인 기술 분석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어떤 버젯, 그러니까 자본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주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조정이 나올 것이냐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PD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rice to Dream Ratio라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훨씬 더 컸을 때가 밸류에이션에 부합해서 주가가 견인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PDR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온 분석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기대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반도체라든가 IT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PDR과 같은 이런 가치 추정을 통해서 주가가 견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주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앞으로에서는 이제 랠리가 올 것이냐, 말 그대로 이제 썸머 랠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랠리에 이어져서 내년까지 반도체가 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과 회복까지는 뭐 22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어떤 위기감에 대한 설들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에 대한 진입을 하실 때는 네. 이미 PDR이 높았던 고부가 가치로 평가가 이미 진행됐던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오히려 저평가가 됐던 오늘장에서 마찬가지로 조금 평가가 상승폭이 좀 적었던 종목들을 미리 한번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전략 아닐까요?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거. 저평가를 찾는 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평가를 찾는다는 게 이게 말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싸다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평생 물릴 수 그것도 있거든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워낙 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다 그럴까요? 보니까 이 정도는 거뜬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네. 좀 믿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박동희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위주로 좀 수혜주를 체크해 주셨고, FA님께서는 앞으로의 좀 투자 전략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종목들이 잘 가려면 이제 시장이 잘 풀려야지, 활성화되고 시장이 잘 가야지 우리 종목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종목이 좀 올랐다고 하면 칠떡들이 좀 받쳐줘야 될 텐데, 우리 하반기의 디램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보는 사람 전문가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디램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주식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코로나 사태가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모르고 일이겠네요.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변수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제 각 시장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먼저 차트를 한번 보죠. 네. 반도체 가격의 종합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디램 가격 추이를 지금 한번 보면은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가 지금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그 반도체 가격의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확연하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지금 꺾였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금 네.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 4월 초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지금 터지고 나서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언택트 관련 수요가 급증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3월하고 4월.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게 이제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일시적인, 그러니까 반도체 언택트 관련되는 수요가 마감이 일단 되면서 반도체 가격은 4월 이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7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 우리가 중요한 게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죠. 맞아요. 자,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섹터가 첫 번째 PC, 두 번째 서버, 데이터 센터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 크게 섹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는 수요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서버 부분에서는 다소 또 위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하반기에 그 반도체 시장을 전망을 하는 게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미국이 과연 또
화웨이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락가락해요. 그 제재를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네. 강도 부분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철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그 변수로 앞으로 하반기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는 부분은 지금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지 않겠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여기에다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대한 전망보다는 상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보면서 내년 상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압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금융위기 차트처럼 지금 이렇게 주가도 마찬가지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여전히 실물 경제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뭐 아니면 JP 모건이라든가 뭐 이런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회복이 되는 건 22년도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공교롭게도 그 상용화의 시기가 22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봤을 때는 뭔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실물 경제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추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비로소 지갑이 열리는 건데 시장이 그대로 닫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뭔가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지금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에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5G나 IT나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어떤 디램 시장도 마찬가지로 연계는 되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지금 보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기존에 이제 종목 진단할 때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건 가지고 계셔놨던 거는 보유자분들께서는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조정 국면이 점점 단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실 부분도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DRAM에 대한 가격 부분도 매출은 많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단가는 높고 싸게 내놓아야 되고 이런 시장인데 이 부분들이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는 오히려 단가 비용이 낮춰지겠죠. 공장 수가 그만큼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데 시장 수요도 활발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내가 가진 종목이 언제든 하향 베이스로 오픈도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방안을 본다면 조금 차익 실현과 그리고 재입장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DDR5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부터 해서 이번 주에 좀 진입하셨다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번 주에 사신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련 종목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진단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차세대 디램 DDR5 관련해서 앞으로 전략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빠질 것이냐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내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의외로 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은 하락이 지속이 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주가는 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은 하반기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말 그대로 회복 기대감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린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 탑픽 종목으로는 지금 심텍이라든지 유니텍스트 같은 종목들이 이번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또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하반기에도 좀 접근을 해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플립사랑님이 DDR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그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은 좀 길게 보면은 괜찮을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DDR4, 5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모멘텀보다는 반도체 자체가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장비 업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심텍이라든지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은 실제로 이렇게 4에서 5로 넘어가게 되면은 후공정 업체 또 검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수요가 따라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회사의 수익과도 직결될 수 있는 종목들이 심텍이나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덕호 FA님의 탑픽 종목이라든지 전략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이 반도체 부분의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계 라인이 어떻게 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좀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쉽게 이걸 칼국수집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칼국수집 만드는 회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고 뭐 DB 하이닉도 나쁘지 않죠. 네. 네. 이런 세 가지 집이 있는데 이 세 집을 말 그대로 이제 여기 투자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칼국수 시장이 커질 거다. 이런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사놔야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주들은 반드시 안고 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매력적인 성과보다는 안정적인 성과를 좀 지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중을 높이시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오히려 좀 더 8년, 10년 이상 갔을 때 훨씬 더 길게 가지 않을까. 실제로 DDR4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DDR5가 나오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네네. 이 규제를 이제 관련된 이제 뭐 규격이 만들어진 게 2012년도부터 20년에 겨우 만들어진 걸 보면 8년 먹거리를 지금 미리 앞당겨 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주가적인 메리트도 훨씬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사신다고 하면은 대표주들 사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테고 네. 이제 그 쌀국수에서 이제 반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죽을 만들려면 이제 또 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쌀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 미원 상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연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칼국수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칼국수인지 맛있는 칼국수인지 면이 얼마나 탱탱한지 이거 알아야지. 평가하는 블로거 혹은 아니면 네. 뭐 이게 정말 위생 관리를 잘 지켰는지 뭐 이런 걸 평가해주는 뭐 식약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검수 업체라든가 그러니까 뭐 테스나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또 반사적으로 수익을 또 반드시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연계 라인을 어느 걸 사더라도 사실은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것이 먼저 뛸까를 고민을 하신다라면은 이제 그 순서 정도의 차이 그리고 순서를 내가 따라잡기 어렵다면은 이 부분들을 하나의 섹터 그대로 사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DDR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관련 종목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회현 주식님의 종목부터 볼게요. 코아시아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는 9,800원에 비중 8%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심 발휘하면서 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먼저 박동기 전문가님의 진단부터 들어볼까요? 코아시아 어떻게 할까요? 자, 코아시아가 지금 그 스마트폰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 자, 이런 쪽 만드는 회사인데, 글쎄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조금 더 그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기다렸다,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네. 기다렸는데, 좀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화끈하게 막 두 자릿수씩 오르는 종목 자체가 일단 원래 지금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을요, 크게 잡을 수 있는 종목 자체가 아니에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 가격을 전고점 11,000원 정도까지 보면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지금 무리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11,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으로 잡고 네. 그 11,000원 오면은 일단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FA님의 진단도 들어볼게요. 뭐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뭐 손절을 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타이밍인데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노린다라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긴 하지만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 정도의 비중이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매수를 한 번 더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까지나 뭐 굉장히 소폭의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동기 전문가님께서는 코아시아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FA님께서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덕구 애비님의 종목인데요. 테스나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54,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번에는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해요. 테스나 어떨까요? 지금 이제 관심사항이 전고점 돌파입니다. 그죠? 자, 전고점 오면은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관심 사항이 전고점에서 이제 팔지를 않고 더 보유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고점이 지금 74,000원, 75,000원 정도 수준인데 돌파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오, 네. 예, 시간적인 부분이 일단 이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이 시간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소비하고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 지금 74,000원, 75,000원 자리가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두텁게 아마 그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 지금 오게 되면은 이 자리를 어떻게 지금 돌파할 거냐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흐름이거든요. 네. 그 최근에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DDR4, 5 이제 표준안 이 얘기를 하는 시점 정도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와요. 아직까지 강력한 매수는 아니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테스라를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오, 네. 전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도 된다.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진단이었고요. FA님의 진단은 어떨까요? 사실 저번에 이제 소보장 관련된 얘기하면서 테스나를 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길게 보셨을 때 충분하게 메리트 있는 종목이고 어디까지나 전고점도 저는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이 지금 1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상승한 폭 중에서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한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한 6만 5천 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한 6만 7천 원까지 좀 잠깐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 일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만 6천 원 돌파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턱밑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조금 남진 남았는데 네. 월봉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이미 지금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반영됐던 시기가 이전에 2월부터 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시장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나오지만 조금 지금 어디까지나 30%의 비중에 수익도 지금 30% 넘게 나오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두시고 부분적으로 조금 줄여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테스나에 대한 종목 진단까지 오늘 DDR5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반도체의 또 한 번의 도약입니다. 세대 교체를 하면서 또 이 디램이 뭐 휴대폰부터 해서 각종 스마트 기기에 모두 다 탑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장의 성과보다는 조금 더 상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